이번 인선은 당이 혁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약속이자 새롭게 다시 세운 출발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자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곧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혁신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혁신위는 당의 바깥을 먼저 보며 안을 돌아볼 것이고 비대위는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또 질서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을 바로 세우는 그 어려운 길에 각별한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직인사 검증을 위한 7대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정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7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7대 검증 기준을 발표만 했지 지키지는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화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7대 기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후보자를 보니까 당시 7대 기준상 부적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그저께 우리 국민의힘에서 7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중에 논문 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대학 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습니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뺏겨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부실한 인용 때문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고 국무총리는 표절률 41%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라서 논문 표절 의혹에 무관심 내지는 관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 교수입니다. 일반적인 학위 논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만나서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좌진 보고 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 중에 하나가 갑질 전력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당대표 유력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서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정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 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